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혹은 통학하시면서 한 달에 교통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비, 지하철비, 환승까지 더하다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2026년 1월부터는 이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바로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입니다. 오늘은 이 모두의 카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내년부터 교통비 아끼는 방법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패스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K패스는 정부에서 만든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은 기본이고요. 신분당선이나 요즘 핫한 GTX, 즉 수도권 광역급 횡철도까지 포함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한 달 동안 쓴 교통비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6만 원을 썼다면 그중 일정 퍼센트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식이었죠. 그런데 2026년 1월부터는 여기에 정액제라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모두의 카드입니다. 정액제라는 건 월 교통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교통비는 전부 환급해주는 방식이에요. 무제한 정기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방식도 유지하면서 정액제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달 둘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교통비를 적게 쓴 달에는 기존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출장이나 약속이 많아서 교통비를 많이 쓴 달에는 정액제가 유리하겠죠. 이걸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해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동 처리해줍니다. 별도로 뭘 선택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모두의 카드의 핵심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입니다. 일반형은 뭐냐? 환승 포함해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만 적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버스나 지하철 위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옵션입니다. 플러스형은 이용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3,000원이 넘는 교통수단, 예를 들어 신분당선이나 GTX처럼 요금이 좀 비싼 노선도 전부 포함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시거나 GTX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러스형이 유리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매달 자동으로 계산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니까요. 그럼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수도권, 일반 지방권, 그리고 우대 및 특별지원 지역입니다.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평균 이용 패턴을 고려해서 기준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이라면 일반형은 월 62,000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반형으로 한 달에 62,000원을 넘게 교통비를 쓰면 넘는 금액은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형은 10만 원이 기준이고요. 만약 한 달에 교통비로 15만 원을 썼다면 플러스형 기준으로 10만 원을 빼고 5만 원이 환급되는 거죠. 거의 3분의 1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기준 금액이 조금 낮게 설정될 예정이고 우대 및 특별지원 지역은 더욱 낮게 설정됩니다.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면 정액 기준 금액 자체가 더 낮아집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되냐면요. 첫 번째 청년층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분들은 기본 정액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처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연령대를 배려한 거죠. 두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시니어층도 기준 금액이 낮아집니다. 병원 통원이나 복지관 이용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이자녀 가구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도 혜택 대상입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주말에 나들이 가고 이러다 보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번째 3자녀 이상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 교통비 부담이 크니까 기준 금액을 더 낮춰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겁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정액 기준 금액이 가장 낮게 설정됩니다. 교통비 부담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조건이 해당되는 분들은 같은 교통비를 써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K패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쓰시는 카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가 발급도 교체도 필요 없어요. K패스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시중
은행이나 교통카드 발급기관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기존 교통카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카드를 받으신 다음에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형과 플러스형, 이걸 미리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시스템이 매달 이용 내역을 분석해서 환급 금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교통비를 5만원 썼다. 그럼 기본형 환급 방식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는 출장 많아서 15만원 썼다. 그럼 정액제 플러스형이 유리하겠죠. 이런 걸 일일이 계산하고 신청하고 그럴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해줍니다. 정말 편하죠?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볼게요. 수도권에 사시는 직장인 어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씨는 매일 출퇴근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한 달에 교통비로 약 12만원을 씁니다. 출퇴근만 하면 보통 이 정도 나오죠. 플러스형 기준으로 10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입니다. 그럼 12만원에서 10만원을 뺀 2만원이 환급됩니다. 만약 어씨가 청년층에 해당한다면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지니까 환급액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 기준이 8만원이라면 4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한 달에 4만원이면 1년이면 48만원입니다. 거의 50만원 가까이 절약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도 하나 들어볼게요. B씨는 지방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통학으로 한 달에 교통비가 약 7만원 나옵니다. 일반 지방권 청년 기준으로 일반형이 약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만원에서 5만원을 뺀 2만원이 환급됩니다. B씨는 한 달에 2만원, 1년이면 24만원을 아끼는 거죠. 대학생에게 24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 하나 C씨는 3자녀 가정의 부모님입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 가고 이러다 보면 한 달에 교통비가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3자녀 가구는 기준 금액이 훨씬 낮게 적용되니까 플러스형 기준이 7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에서 7만원을 뺀 13만원을 환급받습니다. 한 달에 13만원이면 1년에 156만원입니다. 거의 160만원 가까이를 교통비로 아끼는 셈이죠.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체감되는 혜택이 상당합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처럼 교통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가 시작됩니다. 기존 환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액제 옵션이 추가되는 겁니다. 월 교통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부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가 있고 지역과 이용자 조건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카드는 새로 만들 필요 없고 이미 K패스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형 선택도 자동이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적게 타도 혜택, 많이 타도 혜택. 이게 바로 모두의 카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비 걱정 조금 덜고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